뷰티 브랜드에서 매달 출시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블렌드들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티메이커들도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티백 정도로 가볍게 차를 즐기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런 변화를 알아채기 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티 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차를 더 맛있게 그리고 더 간편하게 우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뇌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 고뇌의 산물들을 금방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다구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이 티메이커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티메이커보다는 차의 형태를 변형한 것에 가까운 제품들, 예를 들어 가루 형태나 액상 형태의 차 등은 제외하였으며, 티메이커의 소재나 재질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티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티메이커이자 가장 간편하고 쉽게 차를 우릴 수 있는 형태의 티메이커입니다. 립톤이 최초로 상용한 티메이커로 종이나 천, 플라스틱과 같은 재질의 주머니 속에 찻잎을 넣어 차를 우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간 티백들은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이 거론되면서 요즘 거의 사라지는 추세죠. 대신 그 자리를 우리 몸에도 무해하고 자연 환경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생분해성 티백이 점점 대체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티백에도 단점은 존재하는데, 그건 바로 주머니 속에서 찻잎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며 우려져야 할 찻잎이 좁은 공간 안에 갇히게 되면 차의 제대로 된 맛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티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티브랜드에서는 찻잎을 작게 분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찻잎은 작게 분쇄되면 분쇄될수록 물과 닿게 되는 단면적이 넓어지면서 더 진하게 우려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모든 티브랜드에서 티백에 이렇게 작게 분쇄된 찻잎을 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급화 전략으로 가기 위해 티백 속에도 홀리프 등급의 좋은 찻잎을 쓰는 티브랜드도 많이 있으니까 이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캡슐입니다. 캡슐 커피 머신이 가정집에 보급화되면서 새로 등장한 형태의 티메이커입니다. 초기에는 캡슐의 종류가 커피 캡슐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다양한 캡슐티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그 활용성을 확장하고 있죠. 보통 커피 머신에 캡슐티를 넣고 뚜껑을 덮고 버튼을 누르면 티가 추출되는 방식인데, 브랜드에 따라 작동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추출이 끝나면 스스로 알아서 세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커피 머신도 많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죠? 다만 입차나 티백에 비해서는 티캡슐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브랜드가 많지는 않으니 선택의 폭이 다소 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티캡슐 브랜드와 제품들이 등장하면 점차 극복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티 인퓨저입니다. 스트레이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스트레이너는 다 우린 찻잎을 걸러내는 용도지만 티 인퓨저는 찻잎을 넣어 우려내는 동시에 찻잎을 걸러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티 인퓨저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이소나 아트박스 같은 생활용품 매장에서도 귀엽고 아기자기한 형태의 티 인퓨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테인리스부터 실리콘, 유리 등 그 재질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차는 보통 70도에서 100도 사이에 뜨거운 물로 우리는 음료인 만큼 실리콘이나 고무 재질의 인퓨저를 사용한다면 혹시 모를 환경 호르몬이나 유해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티팟입니다. 서양차를 마시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클래식하고 오래된 형태의 티메이커입니다. 그 색깔과 장식도 심플한 것에서부터 화려한 것까지 천차만별이고, 브랜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분명 들어본 유명한 것부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브랜드까지 수백 수천 가지죠. 주전자 형태의 티팟에 찻잎을 넣고 일정 시간 동안 차를 우린 뒤에 스트레이너로 찻잎을 걸러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티팟 안에서 찻잎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우려지기에 찻잎의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기기에도 제격입니다. 보통 실과 바늘처럼 티팟에게도 뒤에 따라붙는 다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스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요즘에야 티팟 속에 스트레이너가 아예 부착돼서 출시되는 제품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스트레이너가 붙어 있다면 편리하기야 하겠지만 그것보단 예쁜 스트레이너를 이용해서 찻잎을 걸러서 마시는 그 감성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에 이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슈가볼과 밀크 저그입니다. 보통 차에는 기호에 따라 설탕과 우유를 함께 넣어서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탕이 눅눅해지는 걸 막아주는 슈가볼과 우유를 따로 담아 놓을 수 있는 조그만 유리 저그를 많이들 사용합니다. 티팟 세트라고 하면 보통 티팟과 스트레이너 또는 티팟과 슈가볼, 밀크 저그가 함께 동봉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팟의 경우에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설거지를 할 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좀 해주세요. 다섯 번째, 프렌치 프레스입니다. 보통 프렌치 프레스를 커피를 우리는 기구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프렌치 프레스를 커피 말고 차를 우리는 기구로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뚜껑이 달려있는 봉의 끝부분을 눌러서 찻잎은 아래쪽으로 모아주고 찬물만 따라내는 방식이죠. 여섯 번째, 그래비티 티팟입니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티메이커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인터넷에 티메이커라고 검색해도 많이 나오고 그 작동 방식 때문에 그래비티 티팟이라고도 많이들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뚜껑을 열고 찻잎과 뜨거운 물을 넣고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머그잔이나 찻잔 위에 티메이커의 바닥 부분을 대고 누르면 찬물이 티메이커의 바닥 가운데 구멍을 통해 흘러나오는 방식입니다. 잔여물도 거의 없이 차가 우려지는 편이고 정말 편리해요. 용량은 보통 1인에서 2인이 마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세척이 많이 번거로워요. 티메이커의 바디와 뚜껑, 필터와 아래 바닥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세척해 주어야 해서 손이 참 많이 갑니다. 그리고 가끔 결합이 잘못되면 찬물이 구멍을 통해 줄줄 셀 때도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개완입니다. 자사오와 함께 중국차를 우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뚜껑이 달린 조그만 밥그릇 같이 생긴 다구입니다. 그릇 안에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뚜껑을 이용해서 찻잎을 걸러내는 방식인데 보통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고 내포성이 좋으면서 찻잎의 모양이 온전한 중국차를 내릴 때에만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개완을 차를 우려내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마시는 용도로도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우려내는 용도로만 거의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개완은 유리, 자기, 은과 같이 여러가지 재질로 만들어지지만 어떤 재질이든 간에 보통은 찬물의 온도가 개완의 손잡이와 뚜껑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법이 숙련되지 않으면 뜨거운 물에 손을 대이거나 찬물을 많이 흘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뚜껑을 얼마나 벌려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으면 찬물에 찻잎이 함께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티메이커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한 다구입니다. 하지만 그 재질과 장식, 만듦새가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다구이기에 조금 숙련되기만 한다면 중국차를 우려내기에 이보다 더 좋고 무난한 다구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원색을 띤 화려한 개완부터 한 폭의 동양화를 담은 개완, 그냥 새하얀 개완에 이르기까지 차를 우리는 사람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무궁무진해질 수 있는 다구가 바로 이 개완입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덟 번째, 자사오입니다. 중국차를 우릴 때 대표적으로 많이 떠올리는 다구입니다. 서양의 티팟과 그 만듦새와 우려내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개완과 마찬가지로 보통 중국차를 우려낼 때만 사용하고 우려내는 시간 역시 티팟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자사오는 굉장히 특별한 다구예요. 자사오는 흙으로 만든 다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미세한 숨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찬물이 이 숨구멍들에 스며들기 때문에 자사오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의 자사오에는 한 가지 차만 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자사오에 다른 여러 가지 차들을 우려내면 그 전에 우려냈던 차들의 찬물이 숨구멍에 숨어 있다가 스며나와 맛이 섞여버리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런 자사오의 특징 때문에 씻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사오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웬만해선 물만 이용해서 세척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차를 우려 마시는데 세제 성분이 스며나오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자사오는 단순한 다구를 넘어서 하나하나의 작품으로 보곤 합니다. 그래서 자사오를 만드는 작가의 명성에 따라 자사오의 가격도 수백만 원까지도 호가되기도 하죠. 마지막은 자동 개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다구는 제가 최근에 방문한 티룸에서 처음 본 다구입니다. 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찻집이 아니면 웬만해선 보기 힘든 다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얼마 전 생일 때 제 동생이 필요한 물건이 없냐고 물어보길래 이걸로 부탁을 했고 덕분에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을 모르다 보니
하는 곳을 찾는 것부터가 정말 힘들었어요. 얼추 지레짐작해서 자동 개환이라고 검색하다 보니 정말 운이 좋게 찾게 되었습니다. 개환과 그래비티 티팟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아래에 있는 공도배의 손잡이 끝부분에 자석이 달려있는데 이 자석이 개환의 아래쪽에 위치한 구멍을 막고 있는 쇠구슬을 움직여서 찬물이 떨어지게 하는 방식이죠. 이것 말고도 이렇게 개환을 돌리면 찬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다구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는 게으른 다구 또는 Lazy Automatic Tea Set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입니다. 네,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8가지 종류의 티메이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티메이커라든지 아니면 지금 막 개발되고 있는 다른 종류의 티메이커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 8가지 종류의 티메이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티메이커임에는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나 구독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티메이커를 딱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의 티메이커만 사용해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그 중에서 나랑 제일 잘 맞는 거, 내가 제일 좀 사용하기 편리한 티메이커를 하나쯤은 제대로 구비를 해두시는 거는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는 차를 소개하는 남자 에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